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겨우 제정신 차리고 이혼을 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제게도 만만치 않은 어려운 가정사가 하나 있어요. 제가 3살, 그리고 언니가 6살일 때 저희를 낳아주신 친엄마가 집을 나가셨답니다. 고모한테 듣기로는 동네의 어떤 아저씨와 눈이 맞아서 도망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아니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른 정도 정이라고 저희 자매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지금의 엄마에게는 지금도 감사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친엄마에 대한 원망이나 어릴 때부터 수없이 쌓여온 상처들은 다른 문제겠지만요. 문제는 지금 엄마에 대한 저의 진심을 알면서도 남편은 자기와 친정엄마 사이에서 무조건 한 사람만을 선택하기를 강요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왜 꼭 한쪽만 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다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결국 더 이상 저로 인해 엄마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과감하게 남편을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네요. 친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꽤나 제 인생에서 오랫동안 작용을 했고 덕분에 한때는 자존감이 바닥일 때도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던지 간에 자신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죠. 생각해보세요. 아니 얼마나 형편없고 하찮은 인간이면 다른 사람도 아닌 배 아파 낳아준 친엄마가 포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엄마와 아버지의 희생과 노력으로 금방 회복하긴 했지만요. 실제로 저희 자매를 지금까지 지켜준 건 아버지의 존재도 한몫했겠지만 솔직히 새엄마 역할이 훨씬 더 컸습니다. 사연을 적기 위해 새엄마라고 적어봤지만 사실 저희 자매는 한 번도 새엄마라는 호칭을 쓴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아버지께서 엄마라고 부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부르기 시작했지만 언젠가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의 엄마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새엄마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거였지 실제로 저희 자매에게는 그냥 엄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엄마 역시 우리를 엄마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새엄마라는 호칭에는 개의치 않으셨다고 해요. 그런 것보다 저희 입에서 엄마라는 말을 듣는 게 100만 배 더 기뻤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아빠와 엄마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빠는 재혼이었고 엄마는 초혼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저와 언니를 볼지 걱정하신 엄마의 배려로 눈에 띄는 결혼식을 치르는 대신 사진관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걸로 만족하셨답니다. 중학생 때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는데 왠지 모르게 엄마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느껴졌어요. 고맙고 미안해서 그날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는데 이 또한 엄마의 배려였다고 들었어요. 만약에 다시 아이를 가지게 되면 당신께서도 사람인지라 저와 언니에게 소홀해지지 않겠냐는 이유로 차라리 낳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하셨대요. 그로 인해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에게 미안해했어요. 당신을 만나서 엄마가 희생한 게 너무 크다면서요. 물론 저와 언니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엄마는 저희 자매를 위해 하늘에서 보내주신 천사 같은 존재였어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당시 하고 계시던 아버지의 사업이 크게 흔들렸던 적이 있거든요. 같이 일하던 직원의 실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가까이 아빠와 우리 세모녀가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엄마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저희를 묵묵히 키워주셨습니다. 사실 지금도 가끔 생각해봐요. 내가 엄마의 입장이었어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말이죠. 자기 배로 낳은 자식들도 아니고 믿고 시집온 남편이 돈도 못 벌어다 주는데 도대체 우리를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심지어 친엄마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돈을 잘 벌 때조차 저희를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늘에서 저희를 위해 내려주신 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저와 언니는 엄마를 참 좋아하고 잘 따랐습니다. 여느 다른 모녀들처럼 같이 목욕탕도 가고 쇼핑도 자주 다녔어요. 그리고 여자들만 할 수 있는 시시콜콜한 비밀 이야기도 나눌 만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따로 설명하는 게 오히려 어색할 만큼 그냥 평범한 모녀 사이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지금의 남편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그 당시 남편이라는 남자는 가족애가 넘치고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었죠. 그렇기에 평생의 배우자로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1년 반에 가까운 시간을 연애하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 단계로 넘어갔는데 사실 사귀는 동안에 굳이 엄마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어차피 제게는 단 한 명뿐인 엄마이고 구태여 그런 설명을 나서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와중에 아버지와 친엄마의 존재를 알게 된 남편이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더군요. 근데 사정을 전부 다 들은 남편은 제 생각보다 훨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제가 새엄마한테 구박만 받으면 자라온 것처럼 말을 하길래 제가 곧바로 정정을 해줬죠. 새엄마나 계모라는 말 때문에 당신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건 이해한다고. 하지만 우리 엄마는 다르다 설명을 했습니다. 미리 말하지 않은 건 역시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해서 차일피일 미룬 건데 그건 미안하다고도 말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믿지 않는 눈치더라고요. 세상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들한테 진심으로 잘해주는 계모가 어디 있냐입니다. 그놈의 계모라는 말 좀 그만 쓰라고, 당신 상식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한참을 목소리 높여가며 싸웠네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결국 남편은 인정을 하는 듯 보였어요. 우리 언니나 내가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고 따르는지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지금 남편의 말이나 행동들을 쭉 돌이켜보면 겉으로는 어땠을지 몰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 번도 우리 엄마를 자기 장모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게 확실한 것 같네요. 한 번은 남편 생일 때 저희 엄마가 사위가 좋아한다고 갈비찜을 정성껏 준비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대로 감사하다는 인사도 안 하고 그날 속이 별로 안 좋다고 거의 남긴 걸 보고 있자니 제가 다 민망하고 속상하더라고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 소리 해야겠다 생각만 하고 그 자리에서는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엄마가 신경 쓸까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엄마한테 뭐 이렇게 고생을 하셨냐며 봉투에 30만 원을 챙겨서 드렸습니다. 그전에도 종종 엄마한테 용돈을 챙겨드리긴 했지만 그날은 남편의 싸가지 없는 태도 때문에 더 챙겨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한사코 싫다고 말씀하시던 엄마가 그 돈을 남편한테 돌려줬나 보더군요. 얼마 후 남편이 집에 와서 짜증을 부리는 겁니다. 자기 계좌에 엄마가 넣어준 30만 원을 언급하면서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바하는 거 아니냐대요. 가뜩이나 그날 남편의 무심한 태도 때문에 잔뜩 날카로워져 있던 상황에서 엄마한테 딸내미가 용돈을 줄 수도 있는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번 돈으로 내 엄마 챙기는데 그게 뭐가 불만이냐 따졌죠. 그랬더니 남편은 한숨까지 쉬면서 저보고 이제 그만 정신 차릴 때도 되지 않았냐네요. 계모 소리 듣기 싫어서 연기하는 거라고, 나중에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돈도 돈이지만 지금 자기하고 처형한테 잘해놔야 훗날 나이 먹고 신세를 져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니냐입니다. 그날 처음으로 대판 싸웠네요. 서로 욕설과 고성이 오갈 정도로 말이에요. 저는 지금 한 말 전부 취소하고 당장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다신 내 얼굴 못 볼 줄 알라면서요. 아마 남편도 제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결국 또다시 남편이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앞으로 한 번만 계모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단단히 주의를 주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바로 남편을 버렸어야 하는데 그놈의 정 때문에 한 번 봐준 게 저의 큰 실수였네요. 그 후로는 남편도 제가 겁이 났던지 적어도 눈에 띄게 엄마에 대한 불만이나 이상한 헛소리는 자제하더라고요. 그러다 결혼 생활 3년 차가 되던 무렵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도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 언니나 저나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평소 건강이 안 좋긴 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빨리 저희 곁을 떠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터라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엄마가 아버지 사망 신고부터 장례식까지 모두 주관하셨고 그 와중에 저희 자매들의 슬픔까지 달래주셨죠. 아마 엄마가 옆에 있어주지 않았다면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엄청 오래 갔을 거예요. 아무튼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좋던 싫던 재산 정리를 한번 하긴 해야 했는데 부모님이 거주하시던 집과 저희 모녀 앞으로 나온 4억의 사망보험금까지 저희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엄마가 아직 연세도 그리 많지 않으시고 건강도 괜찮으시다 보니 저나 언니 사이에 그 어떤 이견 없이 그냥 엄마가 관리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결론이 났거든요. 당연히 나중에는 나눠주시겠죠. 하지만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라서 별 생각 없었어요. 형부도 처가 재산에는 관심 없다며 저희더러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일하게 저희 남편 혼자서 안절부절 못하는 게 아니겠어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돈 한 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며 미리 재산을 나눠달라 이야기를 하랍니다. 저는 싫다고 했죠. 아직 엄마가 젊으신데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라고 거절을 했더니 남편은 저를 보며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답니다. 그러면서 혀까지 끌끌 차는데 진짜 기분이 나빴어요.
이 정도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나, 내가 사람을 정말 잘못 본 건가 싶었더니까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에 대해서 정이 떨어지긴 했어도 구체적인 이혼 생각까지는 못 해봤어요. 단지 어떻게 하면 남편과 저희 엄마 사이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이제는 저희 언니랑 형부한테까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형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제 남편보다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직업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남편은 그래도 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반면 형부는 작은 공장에서 금속 가공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사위로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저희 엄마한테 잘해왔어요. 한 번씩 가족 모임을 하면 언제나 저희 엄마를 먼저 챙기는 건 기본이고 종종 엄마를 모시고 여기저기 놀러도 다닙니다. 거기다 최근에 언니가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형부는 퇴근하고 남는 시간에 언니를 열심히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부의 수입이 언니네보다 많이 높습니다. 당연하죠. 저희는 맞벌이고 언니네는 외벌이니까요. 언니가 과감하게 쇼핑몰을 시작한 것도 형부 혼자 돈 버느라 힘들다는 이유였고요. 아무튼 물질적으로도 넉넉해지다 보니 언니네가 저희 엄마한테 전보다 더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남편 눈에는 고깝게 보였나 봐요. 하루는 심각한 얼굴로 저한테 이대로 괜찮겠냐고 물어보더군요.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처형네가 장모님한테 저렇게 잘하는 게 자기는 너무 불안하대요. 그러면서 처형이랑 형님이 얄팍한 수를 쓰고 있는 게 자기 눈에 훤시 보인답니다. 설마 엄마한테 있는 돈 이야기를 하는 거냐 물었죠.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그렇다길래 야 이 미친놈아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참고 이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네가 뭔데 우리 언니랑 형부를 매도하냐 난리를 쳤죠. 안 그래도 형부를 볼 때마다 미안한 반 고마운 반이었는데 아무리 내 남편이라 해도 마치 돈 때문에 언니네가 엄마한테 잘한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건 진짜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내 남편이라 더더욱 열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남편에게 형부처럼 아들 같은 사위가 되어주길 바란 적은 결단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시부모님에게 잘하는 며느리는 아니거든요. 물론 일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를 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좋은 며느리가 아닌 건 저도 알아요. 그러니 남편한테 형부 같은 사위 노릇을 바란다면 제 욕심이겠죠.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나 매너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단지 친엄마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장모 대접도 안 하고 무시하는 것도 용서가 안 되는데 이제는 우리 언니랑 형부를 무슨 돈에 환장해서 효도하는 쓰레기 취급을 하다니요. 저는 남편에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네가 돈에 환장한 쓰레기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냐고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무서운 얼굴로 당장 방금 자기를 모욕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대요. 사실 순간 많이 무서웠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남편 역시 저희 엄마와 관련된 주제만 아니면 나름 합리적인 사람인 터라 간혹 말다툼을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치다른 적은 없었거든요. 남편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강요를 했고 저는 또 저대로 먼저 언니와 형부를 매도한던 당신이니까 먼저 사과를 해라. 그럼 생각해보겠다고 고집을 부리다. 결국 남편은 자기 분에 못 이겨 제 뺨을 한 대 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크게 확대될 싸움인가 놀라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더군요. 남편은 제 뺨을 때리고는 자기도 놀랬는지 움찔하더라고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더 세게 나왔습니다. 폭력을 쓴 건 미안하지만 자기 딴에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그런 거라는 개소리를 짓거렸습니다. 도저히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남편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급하게 핸드폰만 챙겨서 집을 나왔어요. 막상 폭행을 당하고 보니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 길로 저는 언니네로 찾아갔고 형부는 당장이라도 이놈의 새끼 찾아서 죽여버린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뜯어말려도 소용이 없었고 결국 형부를 따라 다시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는 걸 파악했는지 다짜고짜 잘못했다고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형부는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이 싸가지 없는 자식이 장모님이랑 우리한테 그딴 소리를 짓거렸냐면서 그대로 주먹으로 남편을 날려버렸네요. 저는 형부를 막아세우고 남편을 바라보며 이혼하자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각자 벌어서 공동으로 생활했으니 집만 정리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깔끔하게 갈라서자 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말이 심했던 것 같다고. 하지만 자기 진심은 저를 생각하는 마음뿐이었다네요. 그딴 소리 집어치우라고 어차피 의도가 뭐가 되었든 말다툼하다 마누라한테 손 찍어만 거 자체가 내게는 이혼 사유라고 확실하게 못 박아줬습니다. 그리고 너야말로 돈에 눈 돌아간 쓰레기니까 제발 거울 좀 보라고도 쏴붙여줬고요.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제가 형부한테 부탁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름아름으로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다행히 제가 맞은 사실이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걸 입증하는데 말이에요. 언니와 형부는 저희 집에서 한동안 지내며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저를 지켜줬고, 이 모든 사실을 이혼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엄마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별 말씀 없이 끝까지 들으시던 엄마도 제 머리를 쓰다무면서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겠다는 한마디로 저를 위로해 주셨네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남편은 자기를 왜 못 믿냐며 감정에도 호소해보고 납작 엎드려 빌어도 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한번 돌아선 제 마음이 바뀔 리는 없었죠. 결국 저는 이혼녀가 되었고 소액이긴 하지만 위자료까지도 받았습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내 남편이라고는 해도 엄마가 제게 준 사랑에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완전히 베베꼬인 아나무인 인간인데 그동안 노력했던 게 아까울 뿐이죠. 현재는 엄마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만나지 못한 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언제나 힘들 때마다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던 엄마도 어느새 나이를 많이 먹으셨더라고요. 인간 같지도 않은 남편을 참아주고 노력한 것들을 차라리 엄마한테 드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많이 남네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엄마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어차피 실수한 건 실수한 거고 과거에 연연하며 살기보다 이제부터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가올 제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밝을 거예요. 힘내라는 말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